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하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이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정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의 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실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나 이런 건데요. 요실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예. 네. 그 출산후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오고 이제 그러면은 요실금인데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거의 여성들의 거의 한 40~50%는 요실금이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40~50% 정도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증상이 심했다가도 좋아지시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노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거를 잘 극복하는 방법 오늘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실금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요실금이 이제 저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대부분 요실금을 사람들이 이제 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또 화장실 앞에서 못 참는 거를 요실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급박요 또는 이제 과민성 방광 이렇게 얘기하고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지지를 못해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우 그런 거를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당뇨나 이런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요실금도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요실금 중에서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한 70~80%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환자분들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빈뇨라든지 급박요를 요실금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절박성 요실금이랑 맞아요. 똑같은 말이죠. 급박요,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요실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저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오시면은 처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가요? 절박성 요실금하고 그 다음에 복합성 요실금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못 참는 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역동학 검사를 해서 수술할 의미가 없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치료를 하고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서 패드를 하고 다녀야 되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유하고요.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도 수술을 원치 않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요실금을 치료하게 됩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예. 패드를 꼭 하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나도 모르게 소변이 한 40cc 막 이렇게 많이 팍 새서 바지까지 젖으니까 예. 이제 곤란하시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일상생활이 많이 방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역동학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방광에 150에서 180cc 정도의 소변이 찼을 때 그게 새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운동이라든지 레이저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게 합니다. 댓글 올라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분은 요실금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하시다가 크랜베리 주스 아, 네. 네, 그거랑 그 케겔 운동을 되게 하루에 막 200~300번씩 하셨대요. 네네. 네. 근데 네. 나중에 되니까 크랜베리 주스를 안 먹어도 네네. 그 케겔 운동을 하니까 네, 점점 네. 크랜베리 양이 줄고 좋아졌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호전을 많이 봐가지고 네네.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아까 38살쯤에 출산을 하셔가지고 출산 후에부터 이제 케겔 운동을 좀 하셨는데 그때는 하시고 더 효과가 빨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는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좋아졌다고 네네. 그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거의 해방이 됐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별로 안 심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그게 원인에 따라 다른데요. 예.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는 게 방광을 받치고 자궁도 네. 받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너무 늘어져 있어가지고 축 처졌을 때 우리가 이제 팔 근육 운동 많이 하면 이제 팔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 골반 저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처졌던 방광이나 자궁이
덜 처지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 소변이 새는 그런 구조에서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정말 나이가 심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나이라든지 또는 방광 자체도 점막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결체 조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노화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복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든지 뼈를 생성시키는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맞아요. 그 여러 가지 동화 네네. 호르몬, 네, 뭐 네. 부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은 근육 생성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케겔 운동을 해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근육이 생긴 그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치료가 좀 병합이 되고 그렇죠. 그래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요실금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병원 가면은 간단한 처방을 많이 받고 오시는데 주로 이제 다 저런 약들을 많이 드시고 오시죠. 그러니까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케겔 운동이 약보다는 좋은 건 확실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한 절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수술로는 호전이 안 되니까 그건 우리 신경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신경이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 하면 그 앞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경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데 부작용으로 너무 입마름이 심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체 조직을 좋게 하거나 세로토닌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자율신경에 관련된 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제가 화장실을 2시간 이상 가지 않고 참는 거를 연습을 해봐라. 너무 오래 참는 거는 힘들지만 2-3시간은 좀 참아서 방광의 용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그 부교감 신경 억제하는 약들 드시면은 목마르다, 뭐 시력이 떨어진다, 뭐 맞아요. 감기도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시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게 있는데 소변이 방광이 터질 듯이 꽉 차가지고 일어나시냐 아니면 잠이 깨는데 화장실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잠이 깨가지고 소변을 보러 가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방광이 차지도 않았는데 네. 사실 자다가 방광이 차가지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약간 뭔가 민감하거나 뭐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성 호르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여성 호르몬이 사실은 신경세포나 신경 전달 물질 또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각각 민감도도 증가시키고 그 기능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40대 후반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부터는 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빨리 본다든지 밤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간다든지 또 이게 여성 호르몬이 이 방광에만 신경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능력, 판단력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호르몬과 신경 기능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도 요실금이나 급박요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감소는 또 남자들, 그 남편이나 우리 집안의 남자들의 역할도 큰 것 같은데 남자들이 속을 많이 새기는 그런 분들은 몸도 피곤하다 보면 호르몬도 떨어지고 네. 신경 전달 물질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더 소변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세로토닌도 행복한 호르몬인데 그게 떨어지면 또 소변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행복도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좀 과민성이 좀 오시는 것 같고 보면은 일상생활에 식단도 안 좋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다 채워지면 호르몬의 밸런스도 좋아지고 네. 면역력이나 저항력도 좋아지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몸 반응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부분적인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체 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 한다고 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됐을 때는 혈관의 크기도 줄어들고 혈류 속도가 줄어들어서 주변에 분포하는 결체 조직의 영양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양 공급을 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결체 조직이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체 조직은 얼마나 얇아지냐면 15분의 1까지도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 15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조직이 종이 한 장으로 얇아진다면 우리가 다른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고 해도 그쪽으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르몬도 하나의 영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호르몬도 잘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곤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다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공급이 되면은 그런 소변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예, 예. 이런 결체 조직 같은 경우도 또 생성이 잘 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결체 조직을 생성하는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네네. MSM이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콜라겐 성분이 되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네. 비타민 C하고 콜라겐하고 정말로 중요하죠. 그거 네. 드시면은 이제 방광도 사실 도움이 되고, 아까 이제 크림베리 말씀하셨는데, 정말 크림베리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라든지 만성 방광암이라든지 염증의 치료제로 사실은 처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베리가 정말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네네. 크랜베리 처방을 좀 하는데요. 네. 크랜베리 드시고 좋아지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하는 시술은 아니지만 그 레이저도 효과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레이저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레이저 기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 결체 조직의 열을 60에서 65도로 주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약간의 화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 상처를 빨리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상처 치유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막 달려들면서 그때 콜라겐이 합성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먹거나 영양을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쭈꾸미라든지 뭐 낙지, 오징어를 온도 한 60도 정도 됐을 때부터 얘네들이 뒤틀리고 콜라겐이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레이저가 그런 효과처럼 그 면적을 한 번 치료할 때 한 15 내지 20%를 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막 흐물흐물했던 이런 질이라든지 방광벽들 자체가 면적이 한 15 내지 20% 줄고 두꺼워지고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뭐 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주는 40대 후반부터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혈관, 전신의 혈액순환이 줄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이제 방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우리 소프트 티슈에 수분이 빠지거든요. 그 수분이 빠지는 이유가 히아루론 액시드가 줄어드는데, 그 히아루론 액시드는 섬유세포에서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섬유세포들이 혈액 공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레이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런 말랐던 이런 마른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깨고 거기다 갑자기 약간 화상을 줘서 얘네들이 상처 치유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약간 화상에 의해서 상처가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이저 효과는 결체 조직을 다시 약간 화상을 일으켜서 콜라겐 재생을 유발하고 수분 함량을 많이 높이게 되죠. 운동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시는 그 환자분들. 그럼요. 이게 일단은 원인 자체가 이제 골반정 근육이 축 늘어나니까, 얇고 늘어나니까 자궁이라든지 방광이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이 넓어지니까 또 위에 조직이 약해지니까 이런 밑에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텐트 같은 근육이 있어요. 여기 질을 조이는 근육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이게 받치고 있는 것들이 얇아지고 축 늘어지니까 얘네들도 같이 방광이랑 같이 밑으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궁이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할머니들 자궁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심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레이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케겔 운동이라든지 영양은 기본적으로 모든 여성분들에게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뭐 부분이죠. 그럼 약간 뭐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영양 밸런스, 뭐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 이런 거 다 중요하겠네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네네. 좋겠네요. 이미 심해져가지고 그럼요.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희 병원의 목표가 시크릿 39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39살 정도의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살게끔
하게끔 하는 건데요. 그 영양 상태를 30대 중반으로 계속 호르몬하고 유지시키고 운동을 하시면 요실금은 안 생기시죠. 사실 기능학에서는 노화라는 게 그 호르몬의 나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르몬이 어떤 분들은 나이가 20대, 30대인데도 호르몬이 거의 뭐 5, 60세 수치로 나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예, 분들은 예. 젊은 나이에도 요실금이나 이런 그런 맞습니다. 예, 예. 올 수 있겠네요. 네, 결박성 그런. 그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케겔 운동 좀 하세요? 네, 저는 환자들한테 내진을 할 때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손을 넣고 자, 소변을 보다가 소변을 중간에 끊는 걸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변 줄기를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케겔 운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 시킬 때 저도 같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 시키면서 저도 같이. 원장님은 굉장히 건강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유실금은 없고 네. 저도 근종은 있습니다. 이제 근종은 아. 또 다른 원인이니까. 네. 저희가 그 케겔 운동 하는 방법은 이제 운동하는 펜타핏 피트니스로 옮겨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어우 너무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저도 해보도록. 잘 배워보도록 네,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네, 저희가 네, 네. 특히 저희 트레이너가 오늘 같이 그 동작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실금은요, 사실은 여성분들이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하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케겔 운동 올바로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뭐 집안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는 직장에서 앉아서 사물을 보다가도 규칙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영양을 밸런스 있게 잘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은 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서 시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 하시면 여러분 계속 젊게 30대로 7, 80대까지 잘 사실 수 있는 거 저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기능학 의사니까 네네. 요양소라든지 항노화 치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네네. 원장님 또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저희랑 병원이 되게 가까워요. 네네. 길 건너도 바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안 되시는 분들 제가 감별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면은 감사하죠. 참 좋겠는데요? 레이저 치료 너무 좋으니까 예. 바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많은 거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한번 케겔 운동 한번 저희가 같이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봉국희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정 네. 원장님이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그 요실금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운동으로 해결되는 요실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복압성 유실금은 운동하시면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직접 따라서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복압성 요실금은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실금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코어 근육에는 한 4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보통 이렇게 학부 시간에 저는 물리치료사니까 네.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운동 방법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골반에는 뼈의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조가 약간 틀어진 분들이 있어요. 너무 네, 앞쪽으로 맞아요. 골반이 꺾여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자세가 무너져 있으면 그 근육이 100% 힘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길이 장력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팔이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이 팔의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때 힘을 주는 장력, 이 힘이랑 그리고 완전히 굽혔을 때 들어가는 힘이랑 네. 자, 이거를 한번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자, 팔을 한번 굽혀보세요. 최대한 이렇게. 자, 이 힘이랑 네. 그리고 이 중간 범위에서 이렇게 팔에 힘을 줬을 때 자, 힘을 줘보세요. 가장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폈을 때도 아니고 완전히 굽혔을 때도 아니고 한 중간전에 있을 때 이제 팔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반 주변에서도. 네네. 그래서 코어가 중립을 잡혀 있어야지 이 복부 주변 근육이 100%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요실금 있으신 분들 엑스레이를 보면 꺾여 있거나 어. 오리궁뎅이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말려 있어요. 저 그러면- 몰랐던 건데 너무 네. 신기하네요. 효율적으로 중립을 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골반저근에 제대로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셨죠? 너무 신기하고요. 네. 외음부 성형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외음부증의 좌우가 이 넓이가 틀리고 높낮이도 틀리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외음부가 이제 림프 순환이 잘못돼서 이게 모양이 비틀어진다. 그 원인을 제가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린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진짜 너무 중요하네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동작을 보시면서 이 자세를 제대로 잡으면서 이 케겔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골반의 중립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골반의 앞쪽에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네. 제일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네네. 이게 ASIS라는 전상장골국이라는 뼈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골반 뒤에도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ASIS, PSIS라는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딱 중립으로 잡혀야 돼. 이게 처음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으로 골반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거부터 시청자분들 따라 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골반을 최대한 몸은 그대로 두시고 기울여 보세요. 골반도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꺾으면 이제 오리공댕 최대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둥글게 네. 이렇게. 자, 그거를 네. 한번 10번만 반복을 해주세요. 이거를. 네. 자, 골반 앞쪽을 잡고 이렇게 꺾었다가 둥글게 말았다가 이게 좀 네. 움직이죠. 기울여지죠. 네. 10번을 이렇게 같이 따라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둘. 이것도 이것도 힘들죠. 이게 네. 척추부터 시작해서 다 네. 중심이 맞아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대부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요실금 네. 있으신 분이. 쭉 앞쪽 꺾었다가 둥글게 좀 움직이죠. 이렇게.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꺾었다가 둥글게. 이것만 하셔도 효과가 있을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굳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근육이 혈액순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것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네. 연습을 수시로 해주세요. 이렇게 골반을 움직이는 연습. 네. 척추에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최대한 앞쪽으로 꺾었을 때 느낌을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오리궁둥이. 네. 이렇게 오리궁둥이. 했다가 반대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둥글게 최대한 말았을 때 이거의 딱 중간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중간 중간. 범위가 여기. 네, 중간 딱.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골반 저근이란 게 수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의근이 아니에요. 불수의근이에요.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중립이 되셔야 돼요. 네. 이걸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운동하게 허리 꺾으면서 코어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중립을 잡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들어갈게요. 자, 천천히 버텨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까 중립 잡았던 그 느낌 있죠?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을 약간 모아준다는 느낌 가져가 보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약간 골반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안쪽 모아준다는 느낌 오시죠? 네. 네. 둘,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아까 중립 잡았던 그 느낌대로 10번 반복합니다. 그 엉덩이 근육에 힘이 가고 항문이 조여지는 거 맞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항문도 조여준다는 젖어주시- 느낌. 네. 네. 허벅지 안쪽도 힘이 네, 약간 허벅지 들어. 안쪽도 힘이 가고 네. 허벅지 앞쪽도 힘이 가고 그런 식으로-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조여주세요. 야, 이거 대단한 운동인데요. 네, 중립을 잡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게 숨을 끝에선 살짝 멈춰주세요. 그래서 약간 힙을 조인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벅지 안쪽과 복압이 약간 상승된다는 느낌. 좋아요. 3번만 더 할게요.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압을 약간 상승시킨다. 2번 더 내쉬고 약간 엉덩이를 약간 조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중립. 네.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반이 딱 너무 꺾여 있지 않고 너무 구부려지지 않고 중립. 그게 이제 골반 저근에 제대로 힘을 줄 수 있는 이거 방법이에요. 하면 옆구리살 이렇게 밑에 불룩 튀어나온 것도 좋아질까요? 그렇죠. 힙업도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 네. 근육 약하신 분들 허벅지 근육도 아, 그 대퇴 직근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횟수를 좀 작게 한 다음에 차근차근 높여가시고 너무 이게 좀 쉬우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10번씩 3세트 정도 네. 중간에 1분 정도 쉬시고 또 10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만 하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금방 다 좋아지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회원님들도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이제. 요실금이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음. 그 옆으로 한번 이쪽으로 보시게 누워보세요. 자, 브릿지 자세라고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잘못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한번 엉덩이 들어볼까요? 이럴 때 이렇게 올릴 때 지금 잘하신 편인데 허리를 너무 꺾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꺾어서 이 허리 쪽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골반을 여기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앞쪽으로 기울였다가 앞쪽 한번 기울여 보세요. 맞습니다. 다 둥글게 말아 보세요. 여기서도 되죠. 다시 꺾었다가 둥글게 말아주시고, 딱 이 중립을 잡으시고요. 이 골반이 딱 중간이 딱 잡힐 수 있게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허리를 안 들고 네, 허리를 들지 마시고 골반 근육만. 맞아요. 네. 자, 내려갈 때가 중요하고요. 내려갈 때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허리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고관절 있죠? 고관절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잘하셨어요. 자, 골반을 딱 중립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딱 몸을 딱 이렇게 다리는 고정을 시켜. 오므리나요, 벌리나요? 살짝 11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네. 11자로 만들고 발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네. 들어 올리시면 돼요.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쭉 끝까지 올리셨을 때 약간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요. 네. 호흡은 내쉬면서 내려가시고요. 버텨주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은 중립 잡고 들이마시면서 끝에서 완전히 조여주세요. 그래서 살짝 멈추셔도 돼요. 다시 내쉬면서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숨 들이마시면서 올리시고 끝까지 올려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 정도 중간에 1분 정도 쉬시고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이제 할만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엉덩이를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키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 보세요. 5초 정도 버틸게요. 5, 4, 3, 2, 내려주시고 반대쪽 다리도 쭉 뻗은 상태에서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5초, 5, 4, 3, 2, 1.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텨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만 잘 유지를 하면서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도 되게 잘하시는 편이신데요. 5, 4, 3, 2, 1. 좋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중립만 잘 잡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셨죠. 그럼 금방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와, 네. 이게 거의 수술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좀 네. 느낌이 딱 오시죠. 딱 여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운동을 구체적으로 골반 저 근육에 대해서 하는 3가지 방법 네, 세 가지. 배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로 생각이 돼서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요실금 아주 심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실금 중에 분만할 때 조이는 근육을 절개를 해갖고 회복이 안 돼서 밑에 받치는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웬만한 거 해결이 되고 급박료도 오히려 도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임상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해결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시니까 꼭 이거 시청만 하지 마시고 꼭 따라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걸을 때는 항상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쓰는 근육은 꼭 있어요. 그래서 네. 습관대로 걷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걷기에는 네.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자세를 잘 잡아가면서 하시면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